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린치핀 프라이데이 클래스를 하게 된 박용현 지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보험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었던 보장에서 약간 좀 진화한 특약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담보를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원수사에서 해주는 교육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치료를 받으시거나 질병의 진단을 받으시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한테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서서 이걸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이 담보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고 한지를 알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바뀌는 보험, 말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사회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요즘 카드 실물 들고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보다 지역페이, 삼성페이, 무슨 페이를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결제가 가능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은 잘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게 되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카페에서 주문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가 기술이 AI가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험 소비자층이 10대, 20대보다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불친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장이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조건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에 따라서 설계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들은 뭐 몇 번 들으면 이해라도 하지만 고객님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따가 삐삐 쳐 하면 대학생분들,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분들은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받으려면은 뭐 1004 파리파리 하면 여자친구한테 빨리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성동일 씨가 투자했다가 요즘 친구들 말로 정말 개같이 망한 시티폰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시티폰은 여기까지 오면 전화가 안 돼요. 여기까지 오면 전화가 돼. 전화를 받으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 약간 이런 기억도 나시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컬투쇼 사연인데 좀 웃고 시작하자고 있었던 일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길눈이 참 어두우십니다. 말 그대로 길치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천생연분일까요? 어머니는 웬만한 남자보다 길눈이 밝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참견이 심하시죠. 아유, 어디로 가야 하는겨? 아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겨? 저기로 가면 되겠네. 아유, 거기 말고. 아유, 저기.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참다 못해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버지는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시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좌회전.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리로 가요 여보.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그렇지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데 목적지가 안 나오더래요. 잠시 후 좌회전, 아니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빠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더니 도전하신 어머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시 후 프락셀입니다. 젊은 년 만들더니 잘됐다.
정말. 그렇게 옛날 말안 듣고 젊은 옛말 듣더니 아주 그냥 생강이었어. 내비게이션에 질투를 느끼셨네요. 네. 아이고. 컬투쇼 홈페이지 사연 지금 네. 요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예, 키오스크에서 뭐 주문하시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막 하다가 여러분들 키오스크도 한 10초, 20초 넘어가면은 주문 초기화되는 거 아시죠? 어르신이 갑자기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막 이런 법은 없는겨? 막 화도 내시고 막 엄청 짜증이 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험권의 상황이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 옛날에 보험들이 사망을 위주로 보험을 보장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근데 왜 일찍 돌아가시냐? 자,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의무화하지 않았었고, 그렇죠? 의무화를 하더라도 대장암 검사 뭐 합니까? 내시경이 필수가 아니라 체변 봉투나 체변 컵에 떠가지고 혈변이나 뭔가 이제 대변이 검게 타게 됐을 때만 암 같은데요 하고 그때 확인을 시작하면 사실 말기나 전이가 다 번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니까 되게 어려웠었죠. 근데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보다는 의료기술이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필수로 받게끔 만들었잖아요. 회사의 직원들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뭐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 다음 문제는 이렇게 발견이 되고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건 돈이 많이 든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의료 기술이 발전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의료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보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죽는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더 이상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따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대단히 많이 어려워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건강할수록 보험을 할인해주는 초경증 할인 보험이라든지 해지환급금이 없고 만기가 최대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렇게 사회 변화에 맞게끔 이제 보험을 제한을 하시고 사회 문화 현상이나 통계에 기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자료를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 땡땡생명에서 되게 재밌는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암진단금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랑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이 5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다가도 상급 병원으로 전환을 한다. 트랜스퍼 한다는 거죠.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다가 다음은 암진단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생존율이 높다. 사망률이 낮은 거니까 생존율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죠. 암치료병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그럼 소득 분위의 또는 진단자금에 따른 암 사망률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분위 요지는 뭐냐? 돈 많고 암보험 가입 잘 돼 있으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낮았다. 네,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시나요? 공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감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도 없고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암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암 환자의 국가적인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거의 반증이 무엇이냐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치료를 받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그 치료의 기술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건보료는 당연히 그리고 국민 전체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이 이미 22조예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대단하죠? 근데 사람이 일찍 죽어서 국가적인 손실을 발생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서 숨은 붙어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퇴원하고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사적, 연도별, 개인적으로 들어간 간병비의 규모 추계예요. 자, 2018년도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10억입니다. 10억. 단위가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입원 일수가 쭉 따져보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8조 아닌가요? 8조? 그렇죠. 곱하기 10억 하면 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간병에 들이고 있는 돈이 조 단위가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자, 더 이상 우리는 조기 사망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무엇이냐? 단기나 종신이라는 상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보험사조차도 사망보험금을 판매하기보다는 저축으로 강조하고 판매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국민들 보험가입자의 대다수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조기 사망보다는 오랫동안 살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상황을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입자 요즘 많이 이야기하시죠? 중입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중입자가 한 번 치료하는데 돈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국가에서 적용이 되고 어쩌고 말이 많지만 10번을 하는데 7천만 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돈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입자의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대기가 길죠. 네. 오늘 시작하면 오늘 대기를 걸어놓으면 방금 태어난 애가 뛰어다닐 정도가 됐을 때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도입돼서 돌아가고 있는 건 연세의료원 정도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의사들조차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입자 치료가 모든 암에 100%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일기암이나 고형암 혹은 몇 가지 암의 한정에서만 지금 확실히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죠. 췌장암이나 뭐 전립선암 이제 고정형이 아니라 회전형도 도입이 됐다고 하지만 결론은 뭐다? 중입자가 있더라도 기존의 치료에 대한 보장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든든히 준비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입자 같은 초고가 신기술이 도입은 됐지만 문제가 뭐다? 대기가 기니까 일본 가서 받을 수 있죠. 독일에도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받으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중입자 우리가 원수사에서 판매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해외 나가서 받고 오셔도 보험금 나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입하고 일본행 티켓 끊고 보증금 다 뺀 다음에 아리마센 소가 용현상 하이 최장한노 하이 윙 공항 가가지고 집에 가는 티켓 구다사이 돈노와 앵콜ですね 불법 체류다です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웃기죠?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중립자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나오는 상품들을 어떻게 화법으로 풀어내는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를 제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해 보셨어요? 순환계 치료비랑 암주요 치료비면 무조건 된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은요, 진단비가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진단비가 우선이잖아요. 수술 안 하는 암도 있어요. 항암만 하고 끝나는 암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수술이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보험 어떤 걸 권하면 좋을지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님이 실비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들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명백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예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자, 상당히 신경 쓰이는 내용이 벌써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비만 치료. 요즘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끊은 지 이제 곧 횟수로 6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다 끊어봤어요. 인간관계도 끊어보고 죄송합니다. 뭐 술은 못 끊었고요. 담배는 끊었는데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었는데 그러니까 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뺏어 먹어갖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의 내용은 뭐냐면 실비가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여러분 신경성형술이 뭔지 아세요? 척추체. 꼬리뼈에 카테터로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슉 들어가서 이 지금 디스크를 억누르고 있는 신경을 억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절제하면 그게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실비가 있고 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입원 처리를 해서 받고 수술비 보험금 받으면 되니까 충분합니까? 잘 안 되시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자, 얘기 드릴게요. 현재 척추체 질환으로 신경성형술을 하게 되면 당일 입원 처리해가지고 실비보험금 입원 한도에서 많이들 받으셨죠? 자, 이거 다 의료 자문 띄웁니다. 현장 조사 의료 자문 다 띄우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죄송하게도 병원에서 돈 벌려고 실비 있으시죠? 입원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체 질환을 지금 앓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법한 고객님들한테는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셔야 된다? 수술비도 그냥 수술비가 아니라 복층형 단계의 수술비를 많이 제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암으로 올게요. 항암 입원시킵니까? 잘 안 시켜요. 두 번째, 중입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중입자는 30분 동안만 딱 참으면 된대요. 그렇죠? 그럼 실비에서 입원 처리를 해줍니까? 실비에서 입원 처리를 한 거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공시하면서 입원하여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 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확인될 때만 입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당 시술을 하고 나서 해당 수술을 하고 나서 해당 진료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오늘 혹은 며칠 동안 일상적인 생활에 동작 제한이 없거나 제한이 없으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보험사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의료 자문으로 많이 넘기고 있어서 부지급되거나 통원 의료비 한도 25만 원에서 3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뭐가 있죠? 백내장 수술 있죠? 백내장 수술 입원 인정 잘 안 되죠. 왜냐? 강남에서 안과에서 대대적으로
브로커들 껴가지고 눈 다초점 렌즈 시술시키고 입원 처리시켜가지고 보험금 받게 했었으니까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장 어떻게 또 컨설팅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또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조금 고리타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카메라 앵글에 잘 잡히나요? 네. 네. 제가 잘생기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와 이런 거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일단은 좀 몇 번 울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옆에 있는 저 인간이나 걸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여자분들이 막 이러죠. 막. 근데 막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암 걸렸는데 이 옆에 있는 논팽이가 이미 다른 여자랑 나 놀아나고 있어. 막 그렇죠. 막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막 다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데요. 예. 미국 정도만 되더라도 암 걸리면 그렇게 뭐 자기가 뭐 비극의 주인공이라 생각 안 한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심리적 상실감이 발생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을 일단 MRI나 CT를 통해 가지고 암의 크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조직 검사 하겠죠? 네. 여러분들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항암을 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항암을 통해서 조직의 크기를 줄입니다. 그렇죠?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료의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 보장 관련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면 보장을 받느냐,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암 진단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단은 어떻게 받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받아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러면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첫 번째 진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항암하면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에서 나와야죠. 수술하면 수술비 나와야 되고요. 방사선 치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판매 많이 됐던 게 뭐예요? 네, 땡땡 생명에서 통원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컨셉으로 판매됐었죠? 실비에서 통원 한도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암통원비 같은 거 하나 가입해 두시면은 통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암으로 인해서 직접 치료하는 거 통원만 하셔도 보장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판매 많이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 고객님한테 주요 치료비를 권하려면 도대체 뭐라고 하고 권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암주요 치료비 하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권할 겁니까? 자, 머리가 하얘지죠. 자, 잊지 말고 우리끼리는 좀 외웁시다. 여러분들 암은요 치료의 방법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해라? 많은 진단비가 우선이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누가 결정해? 의사가 결정해. 예.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진단비가 비싸잖아요. 50대, 60대 걸터있는 고객님들을 만나서 진단비가 부족하시고요. 어디에 갱신형이고요. 뭐가 문제고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딱 가져와서 진단비를 무해지형으로 바꾸고 적립금이 있었던 상태의 상품을 무해지형으로 바꾸고 백세만기로 바꾸고 10년 보증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와 저렴해졌어요. 80,000원이 79,850원으로 바뀌었어. 고객님 제가 줄여드렸어요. 네, 욕먹죠.
욕을 먹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꺾어보는 거예요. 꺾어보는 거.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진단비는 오케이 냅두고 주요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가지고 있는 최근에 우리 지원 SL님이 비례형인데 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님의 케이스를 만나셔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또 뭐가 있죠? 암 진단비의 대체안이 주요 치료비가 될 수 있다면 비례형이 있고 정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의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장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 비례형 주요 치료비? 좋은 거 맞죠? 좋은 거 맞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비례형 주요 치료비가? 맞아요. 맞아요. 후불이에요. 간병인 사용일당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똑같은 소린가요? 네, 선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선불이죠. 내가 먼저 써야죠. 보험 가입 왜 합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비례형 주요 치료비의 단점은 1억을 받으려면 내가 1억을 써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해봅시다. 암 환자의 치료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5주에서 7주입니다. 사람 5년 동안, 10년 동안 암 치료하면 사람 죽어요. 제가 가족 중에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3명이 넘습니다. 방사선, 항암, 약물, 고객으로 만난 사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반응들이 보았습니다. 수술 참을만 합니다. 약물도 괜찮은데요. 방사선은 정말 다신 하면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좀 주요 치료비로 얘기하고 오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치료비는 끼케야 정액형은 1,000만 원, 또 그 다음에 직접 치료를 해야지 받는 거잖아. 2,0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비를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주요 치료비로 이야기해야 될 때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간 보장을 암으로 받아야 될 경우가 뭐가 있죠? 해당 원발암에 대한 전이나 재발 있지 않나요? 네. 암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확인할 때는 5년에서 1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에서 10년 동안 똑같은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암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완치가 됐다고 보통 판정을 하잖아요. 의사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10년이랑 5년 그리고 암에 대한 평생 동안 기간을 보장해주는 주요 치료비들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적어도 암 진단비를 삭제해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권하면은 고객님들도 약간 이상하다고요. 걸리면 5천만 원 나오는 게 있는데 1,000만 원씩 매년 받는 거를 권한다, 해지시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비례형 주요 치료비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쉬운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말씀해 드려볼게요. 주요 치료비 말고요.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랑 그냥 주요 치료비 2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에만 가입되어 있는 고객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싶으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 가입됐으니까 너무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대검 한 자루만 가지고 있어도 외계인이 쳐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약간 군인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세일즈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일즈는 내가 일단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논리가 좀 필요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스펙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암주요 치료비랑 순환기 주요 치료비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세요? 자, 그걸 이야기해 보자고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암
국립암센터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한테 할 수 있는 제한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설득이 뭐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암의 치료 기간은 종합병원에서 5주, 7주가 다 일어나지 않아요.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식사가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랑 국립암센터만 보장하는 주요 치료비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어렵죠. 어렵잖아요. 요양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은 보장 범위가 넓은 그냥 암주요 치료비를 권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 중입자 요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입자. 팩트체크. 중입자 무조건 다 쓸 수 있나요? 예. 중입자 다 못 씁니다. 중입자 절대 다 못 씁니다. 절대 다. 예. 중입자를 못 쓰는 경우에 저 말씀드렸죠?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한테 보장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때 표적 항암이랑 면역 항암을 많이 쓴대요. 여러분들.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을 처음부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입자가 현재 말기에는 잘 못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초기에 많이 쓰인대. 초기에 쓰이니까 그러면은 3기, 4기까지 흘러간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적, 면역, 써보고 그 다음이 뭐죠? 안 되면 1차 화학항암, 1차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도 방사선을 많이 투과하는 1세대 방사선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발 암 치료한다고 해서 요즘은 좋은 치료만 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에서 주요 치료비를 접근하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화법으로 녹여내면 어떤 게 다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암 진단비가 처음에 하나 가입이 되고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고객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고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림프가 전이에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하셔서 전이나 재발을 막는 치료까지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객님이 진단비만 가지고 계실 때에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적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를 시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결국에는 잘 안 돼서 호스피스 연명 치료까지 받게 됐을 때 보장을 못 받으시게 되니 저는 첫 번째로 진단비를 좀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계신 경제적 사정이 크게 좋지가 않으니까 암주요 치료비로 먼저 보장을 좀 채우고 혹여나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비를 좀 더 갱신형이나 아니면 저렴한 쪽으로 채우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이 치료를 진단비 1,000-2,000만 원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만 하다가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세요? 자, 진단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매년 치료받을 때마다 보장되는 주요 치료비 하나 가입하고 컨설팅을 마무리하면 이분한테는 큰일이 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수술비 컨설팅에 고민들 많으시죠? 네. 뭐 실비로 부족하니까 뭐 하니까. 네.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고객님들 만났을 때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 만나면 되게 피곤하죠. 네. 어때요? 반응들이? 나는 실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한테 쓰는 화법을 짧게 좀 구현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 고객님입니다. 제가 고객님처럼 실비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게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실비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은 첫 번째, 치료가 실비 하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항암 치료나 중입자 치료, 입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 신경성형술이나 허리가 불편해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셔서 하루를 입원하시더라도 요즘 입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요즘 국가 지원이 잘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들 중에서 주사 한 대만 맞더라도 전이 재발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좋은 항암제들은 비용이 주사 한 대에 작게는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비보험에서 통원 처리밖에 안 되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건강보험 항목 중에 급여만 해드립니다. 급여가 뭐예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가 뭐가 있죠?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경제적 부담이 없게끔 받을 수 있는 치료나 진료 항목들을 급여라고 해요. 보통 비급여가 비싼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하신 것만큼 보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앞에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제가 다 거절했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비싼 보험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받게끔 과하게 컨설팅을 한 게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고액 항암이나 중입자 치료 같은 거에 부담을 덜면서 뇌랑 심장 쪽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산정특례 기간이 90일밖에 보장을 안 해드려서 대단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해주지 않는 지원이나 치료를 보험 하나로 입원에서부터 검사에서부터 퇴원하고 재활할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내시던 보험보다 많이 저렴하고, 고객님 오늘 이번 달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 외식하셨을 때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외식해가지고 고기 한번 먹으면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안 되는 시기예요. 저희 애가 지금 한점 부쩍부쩍 크고 있는데 밥은 안 먹고 고기는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젤리만 먹어요. 예, 무슨 식단이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맛있어? 이러면 맛있어. 그래서 얘기를 좀 걸려고 하면 아빠 좋아?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젤리 줘. 알았어. 이렇게 꺼내서 줘요. 예. 걔는 제가 무슨 젤리 무슨 냉장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갖다 바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먹이면 15만 원, 1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돈보다 한참 더 저렴한 금액을 들여서 보장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게 괜찮겠죠.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치료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고액 항암, 면역 항암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수술비 컨셉이 되는 건데, 수술비가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자, 이걸 보자고요. 수술비. 질병 수술비 20만 원, 30만 원. 야, 컨설팅 끝냈다. 돼요? 안 되죠. 예. 다빈도 질환 뭐가 있죠? 다빈도 질환. 다빈도 질환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은 거 용종 떼는 거요. 디스크 있고요. 예, 백내장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치질이요. 네. 치질 말씀 잘하셨어요. 치질 실비에서 보장됩니까? 되는데 급여만 되잖아요. 비급여 안 되잖아요. 예, 면책 중에 하나죠. 많습니다.
수술비 20만 원, 30만 원 추가하고 컨설팅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만 수술을 하더라도 일단 뭉칫돈을 받게끔 하는 컨설팅을 뭐 해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 질병 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입원 수술비, 1종에서 5종 질병 수술비, 엔대질병 질병 수술비.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죠? 비싸. 여기서 틀어줘야 돼요. 수술비에서. 뭘로? 진단비나 주요 치료비 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업셀링을 해줘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용종 떴다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걸 본 적이 있으신 분? 선생님 왜 그러시죠? 용종이십니다. 뭐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암이면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여보 어떻게 나 용종이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디스크 수술을 해서 현재 신경성형술이 수가가 150만 원 정도 한대요. 15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와서 가정이 파산한 적이 있나요?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컨셉을 잡아주시고 추가를 해주실 때 결국에는 보험금을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컨설팅이다 보니까 그렇죠? 진단비하고 주요 치료비를 여기서 쓰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술비에 막 광적으로 막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가다 보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수술비의 한계는 뭐다? 한계가 뭐예요? 수술 안 하면 못 받아요. 네. 수술 안 하면 못 받아요. 엔대질병 수술비 이렇게 고층으로 설계했어요. 엔대질병 수술 안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안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받는 게 없으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주요 치료비가 포지션이 어디냐면 진단비와 수술비의 중간 정도 있는 애가 주요 치료비인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대신에 어떤 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 내가 걸렸을 때 진짜 우리 집에 기둥뿌리가 뽑힐 만한 질병을 보장받는 보장이 주요 치료비다. 용종 뗐다고 갑자기 야 우리 내일부터 밥 3끼 먹던 거 1끼만 먹어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교육을 말하면서 예상했어요. 아 지루해. 네,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어떤 FA님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액항암, 표적항암, 면역항암 좋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들이 표적항암, 면역항암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대요. 그러네. 그러면 화법상 말할 때 이 치료 받으실래요? 요 치료 받으실래요? 좋은 치료라고 하는 걸 받고 싶어. 그쵸?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네. 그러니까 보장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닌가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암하면 무조건 진단비가 퍼스트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 다음으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장을 많이 받게끔 하는 방법. 수술비에는 어떤 게 있죠? 종수술비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밖에 가입을 못한다고 하면 무슨 수술비? 1호종 괜찮지 않나요? 네. 5종 수술하면 뭐 나와요? 암 수술하면 5종 수술비 나오는 경우 있고 유사암 수술하면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쵸? 컨설팅 하나 끝났네요. 수술비에 대해서.
제한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암 진단비 추가하기엔 돈이 너무 없어. 근데 수술에서부터 직접 치료나 이런 것까지 보장 다 받고 싶어. 근데 전이나 재발까지 보장받고 싶어. 뭐가 있으면 좋아요? 주요 치료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주요 치료비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표적 항암이랑 면역 항암 치료 안 했어. 그냥 항암했어. 여러분들 그냥 항암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으려면 특약에 보험료 얼마씩 들어가죠? 꽤 많이 비싸게 들어가요. 예, 많이 비싸요. 근데 항암하고요, 방사선 하고요, 1차 항암하던 3차 항암하던 결국엔 주요 치료비 하나 있으면 돈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뭐 다 나온대? 왜 또 다 안 나온대? 이게 왜 발생하느냐? 새로 나온 담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가니까 누구한테는 기회인 게 누구한테는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자, 암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보장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 이 사람한테 내가 할 말 없어요? 큰일 났다. 나 암주요 치료비 권하려고 했는데 암주 치료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고객님 보험 좋은 거 가입하셨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네요. 고객님의 보험은 종합병원 테두리 울타리 밖에 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험입니다. 제 말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자, 암주요 치료비 병원 구분 없이 보장할 수 있는 거 가입하신 분한테 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어요? 고객님, 암 수술하실 때 삼전역 사거리 병원에서 하실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가서 하실 거예요? 제발! 보험은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는 이 편견을 버리시라고요. 세일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주요 치료비도 못 팔고 고액 항암, 면역 항암도 못 파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암 진단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들어있고 베이스 지식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현재는 조기 사망 리스크보다는 병에 걸려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로 됐으니 그런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화법으로 풀이하시자 이거예요. 네? 제가 무슨 뭐 나쁜 말을 했습니까? 그 보험이 구리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만나면 이게 왜 내가 입이 딱 닫히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험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 뭐 10년간 무조건 다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못하고 보험에 대한 스펙도 모르고 신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데 앞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고 설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안전 판매 민원 걸리고 보험금 안 걸려가지고 고객이랑 막 언성 높이고 고소한 애만 이러고 있지. 인지필에서 하는 교육은 실제로 현장에서 판매했고 겪어본 일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순환계 치료비 볼게요. 지금 순환계 치료비까지 왔습니다. 암주 치료비 끝났고 회사마다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중환자실 입원하면 돼, 안 돼? 그쵸? 그런 것들. 우리는 뭐 MRI 때부터 돼, 안 돼? 그게 나오고 나니까 뭐가 나왔죠? 보험의 만기까지 보장이 돼, 안 돼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랑 하나 더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산정특례 보장 나빠요, 좋아요? 왜 좋아요? 저렴해요? 좋네요. 나 무조건 가입해야겠네. 산정특례 한계가 뭐예요? 급여? 뭐 이게 다 얘기가 달라요? 산정특례 한계는 뭐냐면 산정특례 보험 보장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보장. 산정특례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산정특례 진단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인카 교육 자료에 상품의 기본에 산정특례의 보상 예시나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좋은 자료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약관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세요. 산정특례에는
뇌 쪽 관련된 보장이 뭐가 들어가냐? 외상성 뇌출혈이 들어가요. 심장은 우리가 보장 범위로 맨날 싸우고 있는 부정맥, 빈맥, 서맥, 뭐 하다못해 심근염, 무슨 염 다 들어가 있어요. 산정특례. 보장 범위가 넓다 좁다. 손해사정사님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해당 보상의 보장 범위는 대단히 괜찮다고들 판단하세요. 모르니까 산정특례 이거 좋은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지. 약관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방금 오늘 말씀드렸었던 보장이 다 들어가 있는 고객이고 너무 퍼펙트해.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내가 가입시켰던 사람이야. 욕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자, 제한할 거. 산정특례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몰라? 왜 제한 못해? 보장이 좋은지, 왜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순환계 8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그쵸? 어떤 모 회사는 순환계 해가지고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눠놨어요. 그쵸?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짜. 특정 순환계 치료비 해가지고 8천만 원이라 나와 있는 회사의 장점은 뭐죠? 예, 일정 뭐 특정 회사 이름은 언급 안 되니까 그 회사는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상이 돼요. 근데 8천만 원이 다 나와요? 아니에요. MRI는 급여만 되고, 그쵸? MRI 급여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세가 일정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이 MRI가 급여가 되니까 병원 가서 쓰시는 돈이 적죠. 저희 가족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정밀 MRI를 찍으러 가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분은 나이가 어려서 MRI가 급여 처리가 안 되니까 돈 좀 많이 내야 돼. 의사들은 급여라고 안 하죠.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반반이 있잖아요. 반반. 제가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반반이 있어. 반반. 이 보장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쭉 흘러 들어오다 보면 순환계 치료비에서 수술하면 얼마죠? 8,000원 아니지만 꽤나 많은 돈을 줘요. 여기다가 산정특례 진단비를 같이 넣어주면 뭐 어떤 효과가 나요? 예산이 별로 없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기존 보험을 해지를 못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없었던 보장들 중에서 가장 넓은데 보험료도 어느 정도 좀 아낀 상태에서 신사임당 컨셉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순환계, 지금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순환계만 넣으면 5만 원이 잘 안 넘더라고요. 네. 맞나요? 뭐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회사마다. 네, 간편으로 들어가고 좀 뭐 우수리 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컨셉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 요지가 뭐다? 내가 아냐 모르냐 차이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답해서였어요. 왜 좋아? 왜 나빠? 그쵸?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빈틈을 채워주기 위한 나의 무기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어떤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담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린치핀에서 선거절 화법, 가클로징 화법 어떤 걸 쓰시면 돼요? 자, 어린이 보험 가클로징 할 때 뭐 하면 되죠? 아니 고객님은 40도 안 됐는데 어린이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시네요? 이런 건 어린이 보험에서 다 나오는데요? 상담하면서 10번, 20번 얘기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고객님이? 그럼 어린이 보험이 뭐예요? 궁금해서, 됐으니까 어린이 보험 설계나 좀 해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가클로징 화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암주요 치료비랑 순환계 주요 치료비의 화법을 이렇게 가자고요. 고객님은 진단 한 번만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만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게 순환계 주요 치료비 같은 거는 재활에서부터 입원부터 재활까지, 재활에서 검사까지, 검사에서 수술까지 보장이 다 나오는데 보험료가 오늘 고객님이
저한테 사실 커피값보다 싸요. 이런 화법으로 녹여내서 마지막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르세요. 이 내용들을. 그리고 보장 10가지 기준 화법이랑 새로 나온 내용들을 좀 더 더해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문제는 하나입니다. 아쉬운 문제는 하나예요. 고객님들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보험의 상담은 특히나 우리 같은 GA 소속 설계사들한테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방향은 이성적 접근, 손해 심리와 같은 피스트를 통해서 상담을 시작을 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되고 끝났으면 이후에는 더 좋은 보장이 있다는 갓클로징 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손해 심리를 더 세게 흔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내용 고객의 감정을 쥐어 흔들 수 있는 내용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고요. 암 진단비가 부족해서 실비보험밖에 없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부족한 치료비를 부담하면 간병비를 부담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관두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럼 암주요 치료비로 순환계주요 치료비로 컨셉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약간 이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 암 치료를 시작을 하시고 재발과 전이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동안 제가 전이를 3번씩이나 하시는 가정이 부자였던 분이 어려워지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보험을 가입한 순간 이 보험의 마지막까지 이 보험의 보장 마지막까지 단순히 치료하고 한 번만 돈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지금 가입해서 보장 만기가 끝날 때까지 자녀분이 어린데 독립을 할 때까지 나의 의료비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 기간이 이 보험의 만기까지라고 하면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GA 설계사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스펙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니까 상대방이 맴도는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예전 첫 회사 때 거기 본부장님이시니까 꽤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본부장님이 소개를 받은 고객이랑 상담을 하러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준임원급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거기다 놓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메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안 읽잖아. 열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좀 약간 오그라들어요. 잘 들고. 이사님 오늘 퇴근 언제 하세요? 몇 시쯤 하는데요. 왜요? 기다리시게요? 아니요. 집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왜요? 이사님, 오늘 퇴근하시는데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이 넘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퇴근을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좀 약간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다시는 퇴근해서 가족을 보지 못할 때 이사님 대신해서 보험금을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사님이랑 상담을 합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생명보험사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되게 탐복을 했었어요. 감탄을. 아 맞아. 우리가 말하는 가치란 건 저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눈이 좀 다 약간 T세요? 네. T세요 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내가 일하는 거 누군가의 가정 경제를 지키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뭔 소리야? 아 점심에 라면이나 먹겠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정리가 끝내겠습니다. 새로 나온 담보들이 있습니다. 네, 보험의 환경은 유병장수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품들도 그렇게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보험의 보장 만기가 한 번만 보장하는 상품에서 고객님들이 모르는 만큼 보장 만기도 늘어났고요. 대단히 많은 부분을 주요 치료비니 무슨 특정 질병이니 해가지고 보장의 금액도 만기도 심지어 보험료는 더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보험의 보장이 어떤 상황에서 정확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 현장에서 내가 팔만한 게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신상품이나 신담보에 대한 내용 숙지 반드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고객님의 심리적인 안정과 감정적인 감동을 순서로 가져가시는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썸머가 이제 절반 딱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덥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벌써 절반을 왔어요, 여러분들. 네. 좀 지나면 이제 눈 내려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 최근에 몇 년도 뭐 3, 2, 1 해가지고 2025년이다 했는데 벌써 지금 7월 달이에요. 절반을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영업 소득과 환경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